안녕하세요, 모터급 신하섭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부분 변경 하이랜드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모델 Y RWD를 한국에 출시하면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잖아요. 과연 올해도 이 하이랜드를 가지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모델 3 하이랜드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장점,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 얇고 길게 바뀌었고요. 방향지 시동도 이제 멋있게 들어오고요. 훨씬 더 날렵한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범퍼도 한층 깔끔해졌어요. 두 번째 장점,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면이 거친 주차장을 지나고 있는데도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승차감이 좋아요. 세 번째 장점, 상당히 정숙해졌습니다. 앞유리 1열 뿐만 아니라 2열이랑 뒷유리까지 전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정숙해졌고요. 흡음재도 많이 들어갔는지 안에서 빵소리도 잘 안 들려요. 첫 번째 단점, 2열이 은근히 불편합니다. 무릎 공간이 넓긴 한데 머리가 천장에 막 닿을 정도로 좁고요. 2열 시트 포지션 높고 등받이도 상당히 서 있어서 편하게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는 너무 낮아서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보라는 거야. 두 번째 단점, 방향지 시등이 버튼으로 들어갔어요. 왼손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지 시등을 다 버튼으로 눌러서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코너를 들고 있을 때 방향지 시등을 누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 세 번째 단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강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버리면 차가 멈춰요. 남들은 막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강도 조절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차를 처음 만나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바뀐 눈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옆에 구형 모델 Y가 같이 서 있었는데 확실히 신형 디자인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헤드램프 두께가 한층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날렵한 디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끄트머리를 또 이렇게 뾰족하게 해놔서 한층 더 무서운 눈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콧등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앞쪽 번호판 위쪽 이 부분도 기존 모델 3는 이렇게 약간 둥글게 처리해서 약간 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형 하이랜드는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쭉 이어놔서 차를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날렵해 보이게 하고 이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범퍼도 상당히 많이 변했죠. 양쪽에 있던 안개등 없어졌고요. 에어 인테이크까지 없애고 완전히 평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이 아래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를 조금 더 좌우로 길게 해서 역시나 차 폭감을 강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현대차나 기아같이 국산차도 앞쪽에 프렁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테슬라의 공간이 훨씬 더 광활해 보이죠. 이 안쪽에는 또 재미있는 인증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테슬라가 자신들의 모터 성능, 최고 출력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여기 인증 자료를 살펴보시면 283마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RWD의 한국 정부 피셜 최고 출력은 283마력입니다. 옆은 바뀐 점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연식 변경에서 봤던 변화들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나마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구형이랑 이렇게 나란히 놔두고 보지 않는 이상은 알아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19인치 휠은 좀 멋있게 바뀌었던데 아쉽게도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18인치 타이어가 탑재돼서 휠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멋있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는 모델 3 RWD,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될 트림이고요. 출고 타이어로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AS 무난한 올 시즌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을 선택하면 사양에 따라서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이 탑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한층 깔끔하고 날렵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C자형이라는 건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 가운데 위치하던 그래픽들이 전부 사라지면서 한층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 있던 브레이크 등은 사라진 대신 여기 이 바깥쪽에 미등이 브레이크 등 역할도 겸하게 됐고요. 방향지 시등도 이제는 노랗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중국산 모델이라서 노랗게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하이랜드부터는 미국에 판매되는 차량도 노란색 방향지 시등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기존에는 문이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일 램프도 한번 파팅 라인이 들어가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라인을 바깥쪽으로 전부 빼놔서 잘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하나로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제는 이
리어 램프까지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에 추돌 위험은 어떡할까요?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보조 제동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뒷차에 충분히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트렁크가 열린 상황에서는 이 범퍼 아래쪽에 이 부분에서도 빛이 나면서 뒷차에 이 차가 트렁크를 열고 정차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퍼 아래쪽에도 장식이 하나 추가됐죠. 그렇게 막 고급스럽진 않은 그냥 생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 엉덩이가 좀 더 힙업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테슬라의 T 엠블럼이 테슬라 레터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차체를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시선이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네요. 이 외모뿐만 아니라 이 세부적인 디테일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단차를 살펴보면은 이 기존 테슬라 차량은 단차가 막 뒤죽박죽이고 어긋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틈도 상당히 일정하고요. 이런데 막 여러 개 선이 만나는 부분도 상당히 일정하고 균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 라인들, 캐릭터 라인 이런 것도 흐트러짐 없이 잘 맞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런 틈이 이 뒤쪽이랑 앞쪽에 균일하게 잘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도 이 틈이 상당히 균일하게 잘 이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붙어있는 고무 몰딩들 어긋나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상당히 우수하게 잘 결착되어 있습니다. 도장 품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오렌지 필이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총평을 해보자면 이 헤드램프나 범퍼 양쪽의 장식, 이런 좀 작은 것들을 변화하면서 자동차의 인상을 전반적으로 달라 보이게 만드는 꽤 잘된 페이스리프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여러 대를 타봤지만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라서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 하이랜드는 확실히 완전히 다른 자동차를 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를 기다리는 많은 오너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실내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실내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도어 상단부터 대시보드 뒤쪽까지 운전자를 한 바퀴 쭉 두르고 있는 꽤 밝고 선명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됐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빨간색 했다가 파란색 했다가 초록색 했다가, 그뿐만 아니라 색상의 채도나 이런 것들까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최근에 시승했던 벤츠 E클래스에서도 봤는데, 테슬라의 인테리어 자체가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기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인식 비서를 활성화한다든지 에어컨 온도를 내리고 아니면 과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색상이 변하고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고를 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테슬라에는 아직까진 그런 게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이런 거 발전시킨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AI 기능이랑 연동돼서 이것도 작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변화한 점,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주 최강의 변화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테슬라 로고 이 부분을 누르면 경적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뭐 방향 지시등 이렇게 버튼으로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경적은 진짜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울리는 그런 건데,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경적 버튼도 같이 돌아가서 이게 누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폰 커버가 제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이 밖에 이 센터 콘솔 쪽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쪽에 스마트폰 2개를 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점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꽤 깊은 수납 공간이 나타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뚜껑 끝에 이렇게 알루미늄 장식을 덧붙이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열면 나오는 컵홀더 안쪽에도 돌기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차가 움직일 때 컵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그런 게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여기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 포트는 전력 출력이 65W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까지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면 돼요. 확실히 하이랜드가 되면서 이 차의 조립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A필러를 감싸는 이런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단차 없이 잘 맞물리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뒤쪽에 장식,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뒤틀고 흔들어 봐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가 중국산이라서 이런 점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테슬라의 생산 공정을 보면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보다 기계가 개입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이제는 이 차의 태생이라든지 조립하는 사람의 국적보다는 공장에 얼마나 더 최신 공정이 적용됐나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생산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만큼 이런 조립 품질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변화점, 이 해외에 이 차가 공개되고 많은 리뷰어들이 칭찬했던 점인데 바로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도 한층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잠깐만 들어볼까요? 오, 오디오 상당히 괜찮네요. 일단은 이 베이스 둥둥거리는 거랑 그리고 보컬, 그리고 피아노 이런 다양한 음색을 가진 것들이 꽤나 명료하게 분리돼서 들립니다. 그리고 서브우퍼가 이 다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베이스가 둥둥거릴 때마다 마치 밑에서 바람을 쏘는 것처럼 막 다리를 떨리게 만들어서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기존 모델 3도 오디오가 꽤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하이랜드가 되면서 오디오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롱레인지는 지금 타고 있는 RWD보다 스피커 개수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롱레인지 모델은 또 얼마나 더 이 사운드가 좋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가 기존보다 조금 더 누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2열 시트는 꽤 많이 서 있고 머리 공간도 꽤나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트의 엉덩이 받침이 충분히 길기는 한데 조금 각도가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 다리가 지금 이만큼이나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를 좀 더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허벅지를 받쳐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열 시트를 제 기준으로 맞췄을 때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무릎 공간은 여유롭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트가 그다지 편하지 않아가지고 이 앉은 자세가 지금 허벅지 위쪽에 상당히 긴장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좀 긴장을 풀어주려면은 발을 좀 앞으로 뻗어서 시트 밑에 발을 넣으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운전석 쪽 시트 포지션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발도 그렇게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도 이 엉덩이 방석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푹신해져서 엉덩이의 착좌감은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내려서 암레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8인치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생겼어요. 이 최신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유튜브도 여기서 또 별도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차 판매량 순위만 이렇게 지금 누르자마자 영상이 바로 뜨잖아요. 이런 반응 속도도 시판용 태블릿 PC 못지않게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렇게 앉았을 때 좀 너무 아래쪽에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걸로 영상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 차를 타고 한번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테슬라랑 같습니다. 옆에 기어 레버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화면을 드래그해서 앞으로 밀어주면은 D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차의 파워트레인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존과 사실 동일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3 페이스리프트 하이랜드 RWD 모델이고요. 외모가 크게 바뀌고 실내도 꽤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생산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터나 배터리와 같은 구동 계통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286마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 쪽에 하나 탑재되어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60kWh예요. 리튬이온 NCM 배터리 대신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죠. LFP 배터리 그거 NCM 배터리보다 싸구려 아니야? 뭐 겨울에 주행거리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겨울 그렇게나 많이 팔렸다는 모델 Y RWD 오너들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NCM 배터리를 탑재한 일반 차량보다 겨울철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가장 최근에 집계된 대한민국 자동차 평균 하루 주행 거리를 살펴보면 36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평일 평균 36km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 평균 36km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주일에 250km도 채 주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 인증 주행거리가 382km거든요.
저온 인증 주행거리는 292km예요 25% 정도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50km를 타는 평균적인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 충전하는 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젠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점 자체는 그다지 자동차를 평가할 때 단점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느껴지는 게 지금 모델3 RWD, 그러니까 모델3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데 승차감이 이 정도로 좋았던 자동차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지금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갈라진 데도 많고 보수 흔적도 많은 그런 데인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은 과속 방지턱 한 40km 정도로 넘어볼게요. 시속 40km면은 제법 빠른 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편안하고 젠틀하게 넘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도 노면도 계속 퉁퉁퉁퉁. 지금은 맨홀, 과속 방지턱, 맨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복잡한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노면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기존 모델 3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기로 유명했어요. 퍼포먼스 모델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가기 위해 태어난, 그리고 그렇게 스포츠성이 강조되지 않은 자동차들도 너무 딱딱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특히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하이랜드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진짜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많이 개선됐어요. 이 정도면은 모델 S 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델 S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차보다 배터리도 크고 더 무겁고 자동차 크기 자체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모델 3의 승차감이 저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모델 3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을 새로 탑재하고 댐퍼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은 차의 진동을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서스펜션의 감수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거예요. 각 바퀴가 지금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요철을 지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능동적으로 바퀴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동이 많은 거친 노면에서는 서스펜션을 좀 풀어주고, 잘 닦인 노면에서는 서스펜션을 좀 조여주고,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어떻든 일관적이고 좋은 승차감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차감보다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거는 방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노면의 요철을 밟았을 때 나는 이런 퉁퉁 하는 소리, 이런 게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조용히 해봤던 건데 방음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 기존에는 1열까지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탑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2열은 물론 뒷유리까지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승차감도 좋아졌고 방음도 좋아졌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내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 기존 모델 3 저도 시승을 해봤는데 승차감도 너무 딱딱하고 소음도 상대적으로 크게 들려오고, 이렇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내 구간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시속 40km 정도로 달릴 때까지는 진짜 실내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속 50km 정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서야 바닥 쪽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방음이 또 얼마나 상상됐는지 체감될 만한 게, 경적을 울려보면 이 경적 소리가 내 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차에서 나는데 경적을 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게 느껴져요. 이제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양산하는 기술이 잔뜩 쌓이다 보니까 가속력, 배터리 용량, 이렇게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성능뿐만 아니라 소음, 승차감, 이런 감성적인 영역, 운전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이 진짜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너를 연이어서 좌우로, 그러니까 하중 이동을 계속해서 바꾸는
이런 구간을 지날 때도 차가 무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들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느낌 없이 잘 돌아 나가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면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테슬라에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히 모델 3는 승차감은 딱딱한데 코너링 성능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도 분명히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직발은 좋은데 코너링은 안 좋은 차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승차감 뿐만 아니라 핸들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네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좀 차의 거동이 불안하다면은 코너를 도는 와중에도 이렇게 보타를 여러 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코너를 돌 때 핸들을 한번 감으면은 그 상태로 차가 쭉 따라서 돌아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 났거든요. 확실히 안정감도 높아졌고, 이런 코너링 성능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이 앞머리를 잘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속을 표준으로,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는 스포츠로 설정을 하고 방금과 같은 도로를 한번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는데도 이 서스펜션까지 함께 딱딱해지네요. 확실히 딱딱해졌다는 게 느껴지고, 이 주파수 감무형 서스펜션이 감속력을 조절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튀어나갑니다. 이 차 롱레인지도 아니고 퍼포먼스도 아니고 RWD예요. RWD 모델 3 라인업에서, 그리고 테슬라 라인업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경쾌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원상 제로백이 6.1초인데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을 때도 6.1초에서 6.3초로 스펙이랑 거의 비슷한 가속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바로 왼쪽으로 차의 거동을, 그리고 무게중심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는데도 불안하다는 느낌 없이 잘 돌아 나가 줍니다. RWD도 이런 거동을 보여주면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얼마나 잘 나갈까요 또. 진짜.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속도를 좀 더 높여봤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조용히 하면서 운전자 귀 옆에 소음 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시속 한 70km로 달릴 때는 61dB 정도가 나왔고요. 옆에 트럭이 달릴 때는 순간적으로 65dB까지 소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61dB이면 신형 E클래스가 그 정도로 정숙함을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차급이나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방음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게 고속도로에 올라오니까 한 번 더 느껴집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3 하이랜드를 개발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을 개선해서 풍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특히 이 풍절음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앞쪽에 보이는 보닛 끝부분을 살짝 치켜 올라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앞유리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안쪽으로 풍절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2번 눌러주면은 테슬라 특유의 오토파일럿도 또 잘 작동을 하죠. 자, 차선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살짝 흔들어 주면은, 방향지시등 켜주면은, 지금 제가 차선 변경한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로터리 구간이니까 속도까지 줄여줬어요. 저는 그냥 오토파일럿 90km인 상태로 그대로 그냥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 출구니까 빠져나가야 돼, 얼른 방향지시등 켜, 내가 알아서 빠져나가 줄게 하고 저는 방향지시등만 켜줬어요. 이게 진짜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 풀셀프 드라이빙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최근 국산차도 주행 보조 사양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고 있고 HDA2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이 풀셀프 드라이빙 오토파일럿이 반 걸음은 더 앞서 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테슬라는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모든 주행 보조 사양을 전부 다 카메라에 의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도로를 파악하는 능력, 자동차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물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T맵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기존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로만 표시됐는데 이제는 빠져나가야 되는 출구가 가까워지면은 T맵이랑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표지판까지 보여주는 이런 레이아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그동안 이 테슬라의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거야, 다음에 빠져나가라는 거야,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T맵의 화면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 바닥에 그려진 유도선, 분홍색 차선 이런 것들까지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 도로의 표지판까지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진짜 과속 단속 카메라 빼고는 대부분의 기능은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확실히 테슬라의 매력이죠. 차주들이, 운전자들이 피드백을 꾸준하게 해주면은 회사가 응답하고 개선을 하고 OTA를 통해 서비스 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이렇게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스마트폰 OS 업데이트를 기다리듯이 또 다음 업데이트에는 무슨 기능이 탑재될까 이런 거를 기다리는 맛도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 부분 변경 하이랜드를 시승해봤습니다. 이 바뀐 외모 못지않게 승차감, 소음까지 상당히 개선되면서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자동차였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일인 오늘 기준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격을 알고 계시겠죠. 이 모델 3 하이랜드 가성비 자동차가 맞는지 아닌지 댓글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습니다.